크론병이 점점 장 손상이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받고 장 손상이 진행하기 이제 초기 한 1, 2년 정도를 흔히 말하는 뭐 골든타임, 환자의 그 예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역 조절제를 분해하지 못하는 유전자가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면역 조절제를 쓰지 못하고 다른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소홍주혜입니다.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속하는 궤양성 대장염이랑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 크론병은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이제 병이 생길 수 있고 표면이 아니라 장 전체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을 정도로 염증이 이제 밑으로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런 병변이 궤양성 대장염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어서 건너뛰기 모양으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환자 수도 좀 적고 질병의 중증도는 높은 편입니다. 크론병 자체는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예후를 이제 바꿀 수 있다. 물론 크론병이 점점 장 손상이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받고 장 손상이 진행하기 이제 초기 한 1, 2년 정도를 흔히 말하는 뭐 골든타임, 환자의 그 예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통이랑 설사가 이유가 없는데 한 6주에서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라든지 동반돼서 전신 쇠약감이나 아니면 발열이나 무기력 아니면 영양실조, 뭐 체중 감소 이런 전신적인 증상이 만약에 동반된다고 하면 꼭 병원에 일단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미노살리실산을 쓰게 되는데 그건 사실 크론병에서는 거의 치료 효과가 미미해서 대부분 이제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되는데요. 일단 면역 조절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면역 억제제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요. 보통 동아시아 사람들에서 면역 억제제를 이제 분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조금씩 이제 부작용을 보면서 증량을 하게 되고 혹시나 검사에서 아예 그 면역 조절제를 분해하지 못하는 유전자가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면역 조절제를 쓰지 못하고 다른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주사 제제, 뭐 생물학 제제나 요새는 이제 먹는 약도 나와서 소분자 제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이제 윗단계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그냥 이 병 자체가 많이 호발하는 나이대가 좀 있는데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30대 이런 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고 남자에서 좀 더 여성보다는 호발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정확히 남자가 왜 많은지 이런 건 밝혀져 있는 바는 없는데 아마도 이 병 자체가 유전적인 소인하고 장내 미생물, 면역에 취약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조금 더 특징적으로는 관절 증상 이런 게 제일 흔한데요. 근골격계 증상, 관절통, 관절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눈의 질환 같은 게 생겨서 뭐 포도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에 약간 홍반이 생기는데 괴사성 무슨 이런 병변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눈의 포도막염은 정상에서 절대 안 생기기 때문에 포도막염이 진단받고 거꾸로 내시경을 권유받아서 크론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관 외 증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때문에 꼭 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도 공격할 수 있어서 물론 병과 같이 나빠지거나 병과 별개로 발현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일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크론병이 좀 너무 많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A병이라고 하면 B 검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결핵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결핵이 훨씬 더 많았다면 요새는 오히려 크론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결핵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한 대장 내시경은 기본이지만 피검사라든지 대변 검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대장 내시경에서 크론병으로 보이는 다른 병과 이제 감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 검사가 필요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장초음파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하고 치료의 반응 평가를 볼 때 내시경이나 다른 피검사 못지않게 환자의 장벽 두께나 도플러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르게 좋아졌다 이런 것들 장초음파로 봐도 다른 검사랑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치는 없지만 우리가 내시경에서 궤양이 없어지는 게 이제 내시경 관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그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더 좋아지면 크론병은 전층 전층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층의 염증까지 사라지는 점막치유, 점막치유 관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장초음파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연구가 최근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식이 필요 없고 장정결을 안 해도 되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그러면 환자랑 사실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눌러보면서 사실 아픈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 환자의 병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병을 잘 아는 사람이 검사하는 것 자체가 내시경에서 갖는 장점만큼 잘 볼 수 있어서 도입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인터뷰 같은 걸 봤는데 환자들이 대변 검사를 가지고 오는 거 하고 내시경 하는 거 하고 장초음파 하는 거 CT 하는 거 뭐가 제일 편하냐고 했을 때 장초음파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상에 적용하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과민성 장증후군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유산균을 먹을 때 좀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크론병에서도 유산균이 유익하다는 보고는 없고 활동기 엄청 병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말씀은 드려요. 건강보조식품도 일단 먹지 말고 근데 조금 건강이 좋아지시고 하면은 보조적으로 먹어볼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균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 연구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자격증 따서 하는 병원은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일단은 이제 기계하고 뭐 처방 코드랑 이런 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국제 인증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해외 나가서 장초음파 많이 하는 해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술기를 더 익혀보려고 합니다. 환자들은 이제 장초음파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검사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외래에서 조금씩 소개를 시켜주고 저랑 병원에서 이제 기계랑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